매주 KBS 뉴스디렉터 K 월요일 날 출연합니다. 원래는 이제 세상의 모든 정보라고 하는 전주리 아나운서가 하는, 예전에는 이제 오태원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배종찬 소장하고 최영일 평론가, 최영일 평론가 원조죠. 이렇게 쭉 했던 그 오태원의 시사본부부터 했던 거를 지금 이름을 바꿔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 12시 40분에 하는 거는 약간의 뭐라고 하나, 사고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고, 나지 않은 거죠. 12시 40분에. 월요일 날 오늘 5시 반 정도부터 하는 거는 약간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이라든가 심리적인 거, 제도적인 거, 구조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과 연결합니다. 그래서 KBS를 많은 분들이 실망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저도 실망을 하지만 제 시간만큼은 월요일 오후 5시 반, 25분 반 정도부터 뉴스레터 K의 배상훈 프로파일의 범죄도시, 수요일 날 낮 12시 40분에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정보에 수요일 날 12시 40분에 하는 거, 그거죠. 시간 있으실 때 라디오가 싫으시면 유튜브로도 하니까, 보이는 라디오도 하니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시덥지 않은 소위 범죄 전문가, 자칭 프로파일러, 아니면 범죄 심리학자, 이런 시덥지 않은 애들이 하는 거는 안 합니다. 그런 걸 할 거면 제가 할 이유가 없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또 지가 하지도 않은 거 떠들고 다니고, 이런 거는 저는 쪽팔리고, 누구 말대로 가오상에서, 아니 가오는 얼굴입니다. 또 일본말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제가 그런 걸 이제 돈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제가 알아서 그만두고, 그때쯤 장이 잘리겠죠.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은, 하는 날, 오늘 잘려도 저는 하는 데까지 하는 거고, 제 얘기 하는 거고. 불편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전화도 오고 또 지랄도 하고, 지랄할 거 있으면 자르면 되는 거고. 음주운전 얘기죠. 음주운전 얘기는 여러 번에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왜 음주운전이 이렇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이 개판이냐? 솔직히 개판 아닙니까?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은 작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3,000건이 넘습니다. 하루에 36건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옛날에는 교통사고로 대한민국의 그 사망 비율이 높다가 지금 자살이 제일 높죠. 사고는 줄지만은, 그리고 부상자, 사망자도 감소했긴 했지만 피해는 심각합니다. 재범률이 42%고 마약류가 30%대라고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까지 윤창호부터 시작해서 별별 법들이 많은데도 왜 이렇게까지 안 하냐? 당연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판사놈들이라든가, 아니면 소위 말하는 경찰놈들도 지들이 술 처먹고 운전했는데, 검사들도 크게 다르지 않고, 그리고 이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관행, 관습, 이런 건 문제다. 아니죠. 그 관행의 문제에서 관습의 문제라고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는, 명확히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소위 말하는 범죄 전문가, 자칭 범죄 전문가라는 것들이 어느 학교 유명한 무슨 경찰 무슨 과 교수라는 그 같지도 않은 소리 해대고 있는 관행의 문제가 개소리입니다.
하지도 않은 소리고, 정확히 어떤 사회적 상황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리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데 이득을 보는 자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학의 핵심입니다. 특히 갈등주의 범죄학의 핵심적인 그 기본적 이론의 구조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요, 애리조나, 오하이오 같은데 아예 음주운전 차량 몰수 번호판을 압류해버립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요, 음주운전을 적발하면요, 번호판에다가 특별한 번호판을 부착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미네소타가 지금 팀 월즈 그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미네소타 주지사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인권이 개판이어갖고 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음주운전자는 번호판은 요거야? 예를 들면 뭐 연두색이든 아니면 특별하게 번호판 붙여. 누구도 아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음주운전했네. 그렇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명예형을 합니까? 예? 미국은 뭐 인권이 개판이어갖고, 물론 미국 인권이 개판인 부분이 있죠.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미네소타 주 같은 데는 번호판에다 야, 너 이 새끼 음주운전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음주운 이렇게 하면 뭐 이중처벌이니 무슨 뭐 낙인이 개소리 하는 놈들 엄청 많을 겁니다. 특히 그 법률 뭐 판사놈들 뭐 변호사놈들 특히 고위 관련들 그지를 개지랄 떨 겁니다. 예? 왜? 자기들도 음주운전을 하거든. 그러니까 왜 명예형이 필요하냐? 이거는 쪽팔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하고 성범죄한 놈들은 쪽팔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인권이 있고 뭐 그래? 아니 인권 인권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인권이라는 거는 상대성입니다. 가해자의 인권, 피해자의 인권, 그 공동체의 모랄,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정의는 균형입니다. 그죠? 더더군다나 또 하나는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의 가장 큰 건 보험 제도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에서 음주운전해갖고 보험할증 기껏해 5% 10%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증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보험료를 무려 159%, 물론 평균 한 60% 한다고 합니다. 할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너 음주운전하면 다음 내년에 낼 보험료는 150% 1.5배야, 1.5배. 지금 보험료를 50만 원 내는데 그 다음에 75만 원, 80만 원 내면은 부담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식으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특별하게 어떤 그 면허가 정지일 경우에는 생계 때문에 그러면 특별하게 형태의 어떤 이런 걸 하자. 이런 것도 제한적 운전 허가를 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즉 미국 같은 경우는 차량 몰수, 번호판 압류, 상습범 처벌하고 가중 처벌하고 특히 초범도 구금 깜빵에 넣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지금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애들이 220만 명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5만 4천, 5만 5천이다. 미국이 3억 5천이고 우리가 5천이에요. 7배의 인구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5만 5천도 안 되는데 5만 5천인데 미국은 220만이에요. 무려 7배 넘게 가두는 거예요. 물론 가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최소한 뭔가 아픔을 줘야 돼요.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뭔가 하게 되면 너도 고통을 받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범도 구금 처분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10월부터 하는 시동 잠금 장치 의무 장착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왜 근데 이런 걸 안 할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늦고 안 할까요?
뭔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음모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냐? 당연하게도 소위 말하는 보험사에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 보험사놈들이 얼마나 이 돈을 가지고 장난질을 많이 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교도소에 그 바글바글한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이 벌금 같은 경우는 뭐 깨작깨작 해봤자 1,0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근데 영국은요 벌금이 무제한입니다. 매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징역이 기껏해야 뭐 해봤자 뭐 음주운전 해봤자 2, 3년 해고 많죠. 미국은 14년까지 한정이에요. 야간 통행 금지. 그죠? 그리고 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의사의 결정. 우리는 그렇습니까? 음주운전 기간 지나서 사면 복권해주면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다 딸 수 있어요. 음주운전 상습범 놈들은요 어차피 다시 따도 음주운전 할 겁니다. 응? 프랑스는 인명사고 시 10년간 면허 취소. 그리고 당연히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 인정됐을 의심했을 때 영장 없이 증거 수집이 인정돼. 이게 왜 중요했냐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세요. 그리고 더 음주 측정 거부하시는 거죠. 뭐 먹고 생질하자 거부해. 그럼 이제 거부하면은 저기 달래 갖고 저 체열하러 가시죠. 또 체열도 못한다. 옥신각신하고 뭐 그래 갔다가 영장 없이 이 새끼 주사 꽂아갖고 피를 뽑으면 되는 거지. 이게 참 술 처먹은 놈들에 대한 영장 없는 증거 수집이라는 게 사실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술 처먹은 놈들도 그냥 봐주고 그런 놈들이 살인하고 그런 놈들이 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뭐라고 하나 이게 우리나라의 법이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형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왜 그러느냐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이 술에 대해서 관대하다. 그러니까 그게 왜 술에 대해 관대할까요? 술 회사들이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럼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음주 술에 대한 광고를 줄이고 뭐 술을 악마화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술에 대한 부분들을 영어 같은 데서 삭제를 하고. 근데 그럽니까? 담배는 그러잖아요. 술은 안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술을 구입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을 하고 다양한 형태, 마약에 준하는 형태로 술을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가장 지랄맞게 반대하는 놈들이 누굴까요? 주류 회사겠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그 주류 회사 놈들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에 기부금 냈습니까? 얼마나 냈습니까? 예? 음주운전 감지 캠페인에 주류 회사 놈들이 예? 얼마나 기부금이라든가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아니 그건 다 그냥 술 먹은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건데 예?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저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교통사고 청지 처리 특례법을 없애야 된다. 왜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에 차를 늘려야 되고 차의 소비 시장을 늘려야 되니까 교통사고를 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아니라 그냥 특별법으로. 그래서 음주운전하고 사고 친 놈들을 형사처벌을 감경에 없애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아요. 즉 말하자면 이건 자동차 회사의 이권과 관련돼 있고 소위 말하는 종합보험회사 이권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놈들이 이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연동이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반성문 제출하고 공탁금 납부하고 그래도 다 봐주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주운전, 자동차 절발했을 때 자동차 보험 할증을 초범은 9%, 재범도 15%. 미국은요 최대 159%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전체적으로 술 처먹고 운전하는 놈들한테 그냥 다 봐준다는 느낌이 드는 건 이런 거예요. 자동차 회사, 보험회사, 그와 관련된 자동차 수리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변호사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그 외에 연결된 많은 서로 뜯어먹고 사는 거죠. 사실은 음주운전 놈들이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들, 그로 인해 피해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비극.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어떤 새끼도 안 해요. 왜? 당연히 그 유명한 재벌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이런데 그 지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저 같은 하면은 지랄지랄 하겠죠. 그죠? 벤틀리법이 필요하다. 즉 교통사고 유자녀와 보호자들이 소위 말하는 이 가장을 잃고 빈곤층으로 평균 보상액이 8천만 원인데, 얘들은요, 이 어린애들은 성인 때까지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직장도 가져야 되고, 8천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자녀의 보호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평균 8천만 원이래요. 뭐 1억 받는다고 칩시다. 1억 누구 코에 붙입니까?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유가족 유자녀는 아버지 아니 남편 이렇게 죽고 나면은 자가집에서 전세로 내려앉고 전세집에서 월세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러면 제도는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르면은 죽거나 중증 후유장애 있는 사람의 자녀, 18세의 자녀들한테 분기별 장학금, 월 25만 원 이하의 무이자 생활대출, 월 7만 원 자립지원금. 이 새끼들아, 이거를 갖고 누구 코에 붙이니? 근데 이것도 차상위 계층 한대에 한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어느 구급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이제 대여섯 살밖에 안 됐는데 그 부인도 있겠고, 이 사람들은 차상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집을 팔고 전세를 들여앉고, 그래서 그 아이 교육비, 또 그럼 이 부인은 또 일해야 되고, 급전직하 경제생활이.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 지난 1월 테네시주는 벤틀리법 시행해서 미성년 자녀가 18세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게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벤틀리입니다. 지금 엘라바마주를 비롯해서 10개 주의 정부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송기현 의원이 발의를 했고, 정우택 전 의원도 발의를 했는데 그냥 빠이빠이 그게 종료합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근데 벤틀리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음주운전 관련되는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왜 법제화가 안 될까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러면 음주운전 사고한 놈들이 그럼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된다. 사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손해배상액을 높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말하자면 징벌적 무지한 손해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음주운전이니까. 이건 음주운전을 과실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보는 거고, 고의적인 살인행위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형태의 이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의 기업놈들, 특히 재벌놈들, 환경, 의사, 이런 소위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두려움, 산업사, 특히 이제 산업재해 같은 경우, 이런 것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벤틀리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통사고, 음주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특히 위자료 산정 높이고 손해배상 높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이나 아니면 특히 변호사들, 판사들이 지들은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거죠.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실제로는 그래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소위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아니면 이런 사회적 재난 관련된 부분까지도 팍팍팍 금방 튈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소위 말하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이 손해배상을 막고 있는 이 일종의 이 카르텔이 존재하는데, 이 카르텔을 고위 법관들, 고위 그 법꾸라지들이 그 장악하고 있는 이 사회적 시스템이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벤틀리법 같은 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푹 터지겠죠. 그러면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과 산업재해, 환경, 의료 막 터지겠죠. 기득권자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법적으로 효과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많은 로펌이라든가,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것 같죠?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법을, 특히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공하는 법률가놈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고 자기들도 이걸 아는데, 문제는 사실 자기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소송도 아니고, 범죄, 특히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재난을 야기하는 범죄들은 반드시 이거 연관이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해서 음모론 같지만 아닙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 미국과 영국은 자비 없는 몰수, 벌금, 뭐 벤틀리법도 시작해서 명예부터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겠습니까? 이 음주운전을. 예? 한국이 너그러워서요? 참,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얼마 전에 상습운전 차량 압수 뭐 이렇게 188대. 근데 실제로 그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압수 몰수가 진행이 될까요? 근데 이것도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자동차는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음주운전 시정을 선고하더라도 차량 몰수가 받아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근데 법에 또 그거를 좀 더 세게 넣으면은 이게 위헌 또 쫓아가서 한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차라리 이게 낫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네소타주처럼 어차피 몰수하려면 법으로 이게 또 항소해갖고 몰수 못하게 할 겁니다. 법률 비용을 제기해갖고. 그러니까 차라리 명예형을 집행하는 것처럼 그 차에다가 딱지를 붙이거나 번호판을 바꾸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부분이 듭니다. 어쨌든 자,
이윤호라는 사람이 그 일요시사의 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게 뭐 사설을 하나 썼네, 칼럼을 하나 썼네.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 데이터 드리븐 펄싱이라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라고 해서, 최첨단 기술에 근거한 현대적 법 집행 도구이다. 데이터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간, 사람을 알아내는 것도 추진된다. 데이터를 과학적 체계로 분석하면 경찰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도움이 된다. 뭐 당연한 겁니다.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경찰과 함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관련된 지역과 책임 있는 부서나 기관으로 배포돼 즉각적인 행동이 취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윤호라는 사람이, 그래도 꽤 유명한 우리나라의 경찰 관련된 학자, 무슨 교수라고 하는데, 이윤호 교수님,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와 분석가들이 경찰과 함께 합니까? 당신은 동국대에서 경찰행정학과 교수 되고 당신 제자들이 경찰에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경찰은요 기본적으로 범죄에 관련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죄 관련된 데이터를 본인 말한 대로, 이윤호 씨 당신이 말한 대로, 윤호 교수 당신이 말한 대로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아니 민간 전문가 분석가들이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경찰 애들이 숫자만 가지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경찰 자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라는 애들이 안 내놓고 지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작하고 마음대로 그냥 지들끼리 쓰고, 그런 거죠. 자기가 그 수사했다고 지가 한 수사를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되먹지도 않은 범죄 분석도 안 된 걸 가지고 막 사례가 합치고 막 떠들고 다녀. 지금 나오는 것도 경찰 관련된 범죄 재현 프로그램의 데이터들도 이게 실제로 검증이 안 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범죄 재현 프로그램에 써먹고 있어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로는 맞아요. 통로는 이윤호 교수 당신이 말하는 게 절대 틀리지 않아요.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경찰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데이터를 조작을 해갖고, 말하자면 데이터를 지들 마음대로 바꿔서 왜곡해서 지들이 유리한 경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사도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얘기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이 중요하다. 사람에 의존하는 치안보다 기술 치안이 중요하다. 당연히 중요하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치 중립적, 객관적으로 확보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당신 입으로 해야지. 누구나 더 뻔하게 알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경찰 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누군 모릅니까? 대학생들도 아는 거를, 뻔히 아는 거를 좀 한심하고 황당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사람도 알고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경찰 애들이 안 내놓고 지들 마음대로 쓰고 어떻게 해줘 이 말이야. 그거부터. 당신 그렇게 제자들 많고 소기의 경인기인가요 제가?